이틀 후 홍 기자는 내기 운영에 관한 세부 규칙을 정하고 이를 두 교수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첫째, 3세판으로 진행하며 그중 2판을 먼저 이긴 사람이 우승자가 된다. 둘째, 직장인이 많은 강남역 지하상가, 학생들로 분주한 홍대 입구 그리고 외국인 선정이 비교적 쉬운 이태원에서 무작위로 행인을 선정하고 그들의 생일을 비교한다. 셋째, 교수들은 당일 현장 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교를 2명씩 데리고 참관한다. 넷째, 행인의 선정 권한을 전적으로 홍 기자에게 부여한다. 다섯째, 같은 생일이 없는 경우 심 교수가, 같은 생일이 있는 경우 전 교수가 해당 판의 승자가 된다. 여섯째, 패자는 학회지에 사과문을 내고 학회를 즉시 탈퇴한다. 다음날 두 교수는 자필로 사인한 동의서를 우체국 등기를 통해 보내왔고 홍 기자는 이에 관한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대학 뉴스 다심란에 짤막하게 소개했다. 기사의 내용은 입소문을 탔고 그 영향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학부생을 포함해 졸업생들까지 나서 서로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목청을 높였고 전국 수학과와 통계학과 학생들은 밤마다 술집에 모여 자신들의 학문이 더 우세하다며 대자비했다. 소문의 빠른 확산으로 이제는 인터넷 언론이 아닌 영향력이 막강한 대형 신문과 방송사에서도 두 교수의 내기를 기사화했다. 심지어 저녁 8시 뉴스에 특집 대담이 편성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가 된 교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되었고 후폭풍을 걱정한 동문과 각 대학은 만약 패배할 경우 교수직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은근히 압력을 넣었다. 한마디로 교수들의 내기가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을 때 딱 한 곳만이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무심한 행태를 보였는데 바로 서울대였다. 자신들보다 하위 등급 대학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총극 정도로 치부하는 모양새였다. 서울대가 그러거나 말거나 시간은 무심코 흘러 약속한 날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조용히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렸다. 이른 새벽에 잠을 깬 홍 기자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았다. 도 교수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었기에 그는 지난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제3자도 이러할진대 아마도 도 교수는 뺀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누가 우승하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확률적으로는 전 교수가 근소하게 유리했으나 사회의 기준과 상식이 완벽하게 세상 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기자라는 직업적 특성에서 기인한 부산물이었다. 아침 세면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그는 전기 면도기를 작동시켰다. 그리고 신이 주사위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굴리게 해드리지요.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난밤 거칠게 올라온 수염을 깎기 시작했다. 그가 도착하기 전부터 강남역 지하상가는 언론과 구경꾼들 그리고 이를 통제하려는 경찰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교수에게 홍 기자는 가볍게 목 인사를 한 후 교수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끌려온 4명의 불쌍한 조교들을 불러놓고 하루 일정과 각자의 임무에 관하여 설명했다. 오전은 강남역 지하상가, 오후는 홍대 정문 그리고 저녁은 이태원 소방서 앞에서 내기가 진행될 예정이며 홍 기자가 행인 중에서 무작위로 고르면 조교들은 그 사람의 생일을 알아낸 후 노트북에 입력해 같은 생일인 사람의 유무를 확인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교수에게 잘 보여야 하는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4명의 조교들은 그의 지시를 빠르게 숙지했고 두 교수의 내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홍 기자는 젠걸음으로 강남역 지하 상가를 돌아다니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23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아무래도 회사 밀집 지역이라 직장인이 다수를 차지했다. 선정된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을 조교에게 알려주었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한 사람씩 생일이 입력될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마침내 모든 23명의 생일이 입력됐고 고려대 응원단 측에서 환호와 축포가 터져나왔다. 반면 연세대 응원단 측은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생일을 공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다. 이로써 먼저 첫 판을 따낸 심 교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전 교수는 술을 셀 수 없는 구경꾼들과 방송 카메라 앞에서 위엄을 지키고자 건강도 식욕도 성질도 다 멀쩡한 고양이처럼 행동했다. 홍 기자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일행들에게 즉시 다음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오후가 되자 이미 홍대 정문은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 어쩔 수 없이 홍 기자 일행은 서교동 방향으로 언덕을 100m 정도 내려와 겨우 자리를 잡았고 눈에 띄는 행인을 선발했다. 무난히 21명을 넘기려는 순간 문득 홍 기자에게 이거 너무 나이 어린 학생만 뽑았는걸 하는 가벼운 고민이 생겼다. 그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으나 적당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현장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던 두 교수와 눈이 마주쳤고 그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심 교수를 22번째 대상자로 전 교수를 23번째 마지막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머뭇거리며 상사의 눈치를 보는 조교를 대신해 이번에는 홍 기자가 직접 그들에게 생일을 물었다. 심 교수님은 생일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1966년 4월 14일생입니다. 전 교수님은 생일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1976년 6월 2일입니다. 두 분의 생일은 일치하지 않는군요. 하지만 다른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실망하지 마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지요. 홍 기자가 조교에게 지시를 내리자 자리를 옮겨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한 명씩 순서대로 생일이 입력되었다. 큰 소리와 탄식이 이곳저곳에서 두서없이 터졌고 결국 심 교수가 두 번째 판에서도 승리를 거머쥐었다. 23명 중 같은 생일을 공유하는 사람이 이번에도 없는 것이다. 3전 2선 승제에서 심 교수가 먼저 2승을 얻어 최종 우승자가 되었으니 다음 장소인 이태원으로 이동할 필요도 없어졌다. 고려대 응원단에서는 팡파르가 울려 퍼졌고 연세대 응원단에서는 이건 주최 측에 더러운 야로가 있을 것이라며 작은 소동을 벌였다. 전 교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저 이 사태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고 함께 따라온 2명의 대학원생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울상을 지었다. 엿새 후에 전 교수는 약속대로 수리통계학회 간행물에 사과문을 냈고 소속 대학에 자필이 들어간 사직서를 제출한 후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조용히 멀어져 갔다. 반면 심 교수는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린 고려대 수학과 학과장으로 승진했다. 두 교수의 자존심을 건 내기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도저히 되살릴 수 없는 기억의 얼룩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 갔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다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사람들이 자살한 전 교수를 발견한 것이다. 전 교수는 목이 부러져 아파트 화단 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투성이가 된 몸뚱이 곁에 날 수 없는 숫자들이 가득 적힌 공책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언론이 주목한 것은 얼굴이었는데 전 교수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슬픈 소식을 듣게 된 홍 기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짧은 묵념 후 자살의 발단이 된 과거를 회상했다.
만약 그때 홍대에서 같은 생일이 나왔다면 이태원에서는 어떤 결말이 두 교수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연락이 뜸한 신 교수의 근황이 갑자기 궁금해진 그는 고려대 수학과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학과 소개란에는 화가의 색상과 시인의 단어가 그렇듯이 수학자가 다루는 패턴도 아름다워야 한다. 올바른 수학 이론을 걸러내는 첫 번째 기준은 아름다움이다. 너저분한 수학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라는 영국 수학자 하디의 명언이 실려 있었고 교수진 소개란에는 대문짝만하게 신 교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래에는 학과장이라는 멋진 직함과 함께 자랑스러운 동문인상을 수상했다는 기록도 적혀 있었다. 그리고 유명세 탓에 수업은 그만두었고 주로 개인적 연구와 대학원생 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최근 동정이 소개되어 있었다. 무심코 인적 사항을 살피던 그가 생년월일에 눈길이 간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 심 교수의 생일은 1966년 4월 14일로 1년 전에 들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옆에는 괄호를 치고 음력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 한국인이라면 그 표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말 안 해도 다 안다. 나이가 지긋한 노인 중에는 아직도 음력 생일을 지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호기심을 느낀 그는 네이버 음력 양력 변환기에 해당 날짜를 입력했고 양력으로는 1966년 6월 2일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앞불사. 이제는 고인이 된 전 교수의 생일이 1976년 6월 2일이었다. 두 교수는 6월 2일이라는 같은 생일을 공유하고 있었다. 취재하러 간다며 급하게 신문사를 나온 홍 기자는 즉시 한강 고수부지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한강을 하루 종일 뛰었다. 누구든 헐떡이게 되면 우울함이나 슬픔을 느낄 여유가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